팔품사는 당연히 품사가 8개가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재료를 배운 후에 이제 문장 구성을 배워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품사, 명사, 대명사, 명사부터 들어가기 앞서 전에 우리는 지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 첫 번째 품사 맵 1차 지도를 그린 후에 개념을 파악하고 큰 그림을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이런 게 있구나를 감을 잡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쭉 8개 품사를 차근차근 다 배운 후에 마지막으로 2차 마지막 장에 2차적으로 품사 맵 지도를 한 번 더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도표식으로 해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품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1차 맵 예를 들어 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표는 감을 잡는 겁니다. 감. 품사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우리 짱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일진 이런 거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1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이 있고요. 3장이 있습니다. 짱이 1장, 2장, 3장이 있어요. 1장은요, 단독으로 행동합니다. 명사. 나는 명사다. 넌 뭐야? 나 대명사. 넌 뭐야? 나 동사야. 넌 뭐야? 난 감탄사. 뭐 이런 거예요. 짱들이 있는 거고요. 동등해요. 하지만 명사와 대명사는 좀 친합니다. 같은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감탄사는 다니면서 와우 뭐 이러면서 다니는 좀 그런 애예요. 자, 그러면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형용사랑 부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야망이 있어요. 야망. 하지만 부사는 야망이 별로 없어. 야망은 없지만 짱을 열심히 도와주는 애야. 짱이 잘 되길 바래요. 하지만 형용사는 내가 짱과 붙어서 1장과 붙어 다니면서 내가 2장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싶은 애야. 자, 그래서 형용사는 1장인 명사랑 같이 붙어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형용사는 2장이긴 하지만 이 1장인 명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뭐 다른 대명사, 동사, 감탄사 얘를 좋아하는 얘네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특히 아주 명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사랑 같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합니다. thick book. book은 명사이지만 두꺼운 책, 두꺼운 이 책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붙어서 명사와 함께 붙어서 1장 명사처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동사랑 thick가 합쳐지는 거예요. 비동사는 다로 끝나죠. thick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두꺼운, 우리 뉴본에서 학습하였습니다. 전에. 자, 그래서 두껍다, be thick, 두껍다. 비동사랑 형용사가 합체돼서 함께 붙어서 1장 동사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용사는 1장인 명사랑 붙어서 1장 명사처럼 행동하는 거고 2장인 또 형용사는 비동사랑 합체돼서 일반적으로 동사처럼 1장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용사는 명사랑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것이고 비동사랑 합쳐져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또 2장 부사가 있는데요. 얘는 형용사처럼 그렇게 야망이 크지 않습니다. 부사는요, 이렇게 도와줍니다. run fast, 빠르게라는 부사가 run, 달리다, 빠르게 달리다, 달리다를 이게 꾸며줘요. 같이 붙어서 내가 동사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동사를 꾸며줘요. 동사를 그래서 run fast가 합쳐져서 동사가 된다가 아니고 빠르게 달린다라는 동사가 되는 게 아니라 동사가 따로 있고 1장이 따로 있는데 이 2장인 부사가 동사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누가 더 돋보이냐면 동사가 돋보이는 거지 부사가 돋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부사가 1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2장이에요. 영원히 2장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도움, 부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쓴 겁니다. 부사가 동사를 도와줌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동사를 그 다음 순서가 부사니까 동사를 도움 부사가 이렇게 선생님이 일부러 순서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에 힘을 실어줘서 1장 동사를 도와주는 2장을 말하는 겁니다. 부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이장인 부사는 또 형용사도 좋아해서 형용사를 도와줘요. 부사가 형용사를 도와주는 거지, 부사가 형용사랑 합체돼서 내가 형용사다, 아니면 내가 명사랑 뭐 어쩌고저쩌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형용사는 그걸 원하지만 부사는 자기가 일장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쓴 겁니다. 한글도. 부사가 형용사를 도와줌. 형용사에 힘을 실어줘서 이장 형용사를 도와줌. 예. 그래서 부사는 일장 동사도 도와주고 이장인 형용사도 도와주고 하는 야망이 없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장들의 역할이고.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장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말합니다. 전치사는 명사랑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사 앞에 서서 일장 명사랑 몰래 이장, 형용사 또는 부사처럼 부사처럼 행동하는 3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장 명사가 딱 있어. 전치사라는 3장은요 1장의 명사를 이용해 먹습니다. 뭐 좋아해라기보다는 이용해 먹어요. 1장에 딱 있으면은 1장이 뭐를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은 3장 전치사가 이렇게 몰래 와서 앞에 이렇게 서요. 전에 위치한다는 뜻이야. 전치사. 전에 위치하는 품사가 1장을 막아서요. 그럼 1장은 이렇게 있다가 뭐야 이거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전치사가 이렇게 3장이 딱 서 있으면서 누가 여기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오지마 2장 오잖아? 오지마 그러면 너 뭐야? 넌 3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살짝 비켜줘요. 그럼 뒤에 1장이 딱 무섭게 딱 이렇게 서면서 막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든지 이러고 있어. 그러면 다 비켜가는 거죠. 이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형용사랑 전치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형용사 다음에 명사 오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오죠? 똑같은 것 같죠? 하지만 형용사는 명사랑 붙어가지고 껴안고 붙어서 명사 되는 거야. 하지만 전치사는 명사 몰래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가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딱 서 있는 거야. 그런데 형용사는 명사랑 붙어가지고 1장이 되는 거예요. 2장이 1장이 되는 거야. 전치사는 3장인데 1장, 감히 1장 앞에 서서 2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시면 감히 앞에 서서 2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형용사랑 부사가 되는 거예요. 2장인.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1장 앞에 서서 형용사랑 부사가 되는 거예요. 2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접속사는 대단한 놈입니다. 접속사는 3장이긴 한데 대단해. 얘가 언변술이 대단해서, 자 보세요. 주어동사 즉 주어동사, 대명사 동사 또는 명사 동사, 이렇게 일장들이 있어요. 일장 연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명사나 명사나 동사, 얘네 일장 연합을요, 이 연합이야. 이게 한 명씩 있는 게 아니라 연합이야. 연합이면 엄청 세지 않습니까? 이 연합들을 샬라샬라해서 연합끼리 딱 접속을 시켜요. 한 큰 대기업처럼, 큰 거대한 기업처럼 막강한 일장 문장을 만들어요. 문장. 우리가 작은 회사도 사장님이 있고 큰 회사도 사장님이 있고 막 이러죠. 큰 회사, 엄청 큰 회사 사장님과 조그만 회사 사장님과 같은 사장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회사 사장님을 막 모아서 거대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큰 사장님을 하나 모시면 그건 거대한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 너는 간다를 합쳐서, 절과 절을 합쳐서 이게 하나야. 네가 가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는 거대한 문장, 마침표를 딱 찍어서 마침표를 찍어서 문장을 완성합니다. 바로 접속사의 역할은요, 절과 절 사이를 연결시켜 일장 연합들을 연결시켜서 거대한 기업 형태, 즉 거대한 기업 형태이긴 한데 형용사, 부사가 되어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절이 형용사, 부사가 되어서 또 합체돼서 막강한 일장 문장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 절은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있는데 이 절이긴 하지요. 형용사, 부사절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장이긴 한데 거대한 연합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짱이에요. 이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이라는
특히 형용사, 명사, 부사, 명사는 또 여기 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연합이 돼서 결국은 뭘 완성하냐면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문장. 이거는 거대한 막강한 짱 기업입니다. 접속사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장들은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가 있어요. 얘네들 혼자서 다닙니다. 혼자서. 연합이 아니고 혼자서 다녀요. 이장 중에서도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데요. 형용사는 일장인 명사랑 꼭 껴안아서 일장처럼 보여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동사, 일장 비동사, 특히 비동사, 얘네들과 합체돼서 형용사가 합체돼서 이장이 합체돼서 일장이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 서술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배우지만. 그 다음, 그래서 야망이 있습니다. 부사는 야망이 없이 도우미 역할만 하는데 동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동사를 도운 부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고요. 동사를 부여해서 동사가 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즉, 일장인 동사를 도와주면서 자기는 영원한 이장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자기는 영원한 이장으로서 또 이장인 야망이 있는 형용사를 도와줌으로써 또 형용사를 도와주는 이장을 도와주는 또 동등한 이장이긴 하지만 이장을 도와주는 또 영원한 이장이 바로 부사입니다. 3장 중에서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습니다. 2장이 아니라 왜 3장이냐면은 얘네들은 3장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2장이 되는 게 목표예요. 2장이. 그래서 1장인 명사가 딱 서 있으면 전에 몰래 위치한 전치사가 2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장이 뭐냐면 형용사,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치사, 명사하고 전명구가 형용사와 부사가 된다를 배울 겁니다. 접속사는 그 짝연합, 일장들의 연합들, 특히 주어, 동사, 이 일장의 연합이 있는데요. 작은 무리들이 있는데요. 얘네 이 일장 연합들을 접속을 시켜서 거대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바로 3장의 역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3장의 역할로서 맨 밑에 하등한 존재이긴 하지만 일장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이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굉장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기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요 간단한 지도를 가지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만 잡으시고 우리 이제 차례대로 품사를 다 배운 후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